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좋아, 잘 가고 있어? 짝짝짝. 네, 잘 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뭐든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잘 가고 있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제였지? 구독자 그 친구 만난 게? 아, 그 어린 친구? 어린 어제지, 친구. 어제. 만나고 왔는데, 어린 친구가 뭘 좀 아는 친구 같아. 나를 이렇게 구독을 해가지고. 어린 엄마 나이,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억지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구독을 하고, 27. 27살이죠. 인천에 이제 장모님 댁에 갔다가 송도에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얼굴 잠깐 보고 커피 한잔 했어요. 수다를 굉장히 오래 떨었지. 딱 그 친구가 이제 카톡이 왔는데, 아, 어제 만나고 온 다음에? 맞지. 인천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천에 친구도 많이 없어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적었는데, 아이고. 덕분에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아이고. 더군다나 유튜버라는 게 신기하고 아주 얼떨떨해요. 아참, 그리고 화면보다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 아유, 귀엽네. 따봉 2개 날렸어. 귀엽네. 아,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나이가 어린데 되게, 뭐라 그러지? 되게 심성이 곱고, 굉장히 선하고 되게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어머니한테도 이제 카톡이 왔는데, 아, 어제 큰아들과 좋은 시간 보냈다고 연락이 와서 노세님의 실물을 보고 반했다는 아들. 왜 그러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아드님이 엄청 잘생겼어. 피부가 너무 좋더라. 오, 모공이 안 멋지, 보이더라. 멋지. 키도 크시고 화면보다 훨씬 멋진 비주얼을 가지고 계시다고. 바쁜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어려서 사고가 많이 어리고 경험이 별로 없는지라 나의 경험을 많이 공유해주고 가끔 고민 상담을 할 때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대. 아휴. 어머니가 엄청 멋지지. 그리고 어머님이 엄청 훌륭하신 분이에요. 되게 훌륭하셔. 정말 너무 훌륭하신 그치. 분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치. 그러니까 또 나를 또 알아보고 이렇게 구독을 하셔가지고 막. 어머님이 아드님한테 노세 TV의 그 마인드나 정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아드님한테 추천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아드님도 보게 되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고 노세한테 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날이 오다니.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좀 저도 되게 신선했어요. 오랜만에 어린 친구 만나가지고 그런 대화를 맞아, 하는 맞아. 것도 재밌었어요. 20대 친구를 만날 일이 거의 나랑 없지.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는 하는데. 일적으로 말고는 없지. 그렇지.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시간 내에 돈 버는 방법은 없다 이런 식의 내용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맞는 건데 사람들이 가끔 그거를 망각을 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좀 바른 길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길로 투자를 하려고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그치.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근데 뒤에 저거는 이제 안 치우기로 한 거예요? 아디다스 이런 거는? 이거 아디다스 협찬 받아서. 내가 가리고 있어,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아디다스인데. 이왕이면 이렇게 티셔츠 말고 가리- 신발 협찬 받아와요. 왜? 신발 신게? 네네. 정말 모든 투자를 하는데 단시간 내에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잖아. 없어. 그만큼 단시간 내에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 그치.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단순히 눈앞의 욕심에 망각을 해서 그냥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일례로 맞아. 내가 2017년도 당시에 내 주변에서 내 친구가 비트코인으로 이제 돈을 크게 벌면서 그렇게 크게 벌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벤츠를 뽑게 되고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고기를 사주게 되고 내가 이제 그거를 내 우리가 사준 눈으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줬어. 우리가 샀어? 우리가 뭐 빚진 게 있어가지고. 빚진 게 있었어? 그래, 정신 차려. 뭐였지? 그렇게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변하는 거를 보면서 나도 잠깐 눈에 멀어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 적이 있잖아. 맞아요. 이혼 당할 뻔했죠. 2,500만 원이었을 때 투자를 했다가 누가 보면 2,500만 원 투자했다고 알겠어. 2,500만 원일 때 샀어요. 비트코인이 2,500만 원일 때 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6,500만 원 이렇게 돌파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샀다가 비트코인 그 이후로 쭉쭉쭉 빠졌었지. 그러다가 좀 많이 손실을 잃었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한 것도 아니야, 그때는. 그 당시에는 내가 그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었고 그냥 단순히 내 그치. 주변에서 크게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왠지 그렇게 돈을 벌 것 같아서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한 거잖아. 친구만 보고서 단순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넣었지. 그치. 근데 그게 비단 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면서 투자에 접근하는 방식이 올바른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하면 돈이 벌 것 같아 라면서 막 몰리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쪽박 차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쪽박 찾지. 그치. 그러니까 요번에 뭐 GTX 관련돼서도 파주 운정지구에 GTX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예전부터는 있었어. 결정이 돼 있었던 일이야. 근데 그동안에 다른 데에 비해서 소외되고 멀다 보니까 잘 안 샀었던 거지. 근데 여기저기 저기 다 아파트 값이 오른 상태에서 갑자기 GTX역이 있는 그 운정역에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겠다라면서 투기 수요가 몰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그쪽 아파트 값이 요 근래 엄청나게 올랐어.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사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겠지. 그러면 저기 왜 못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 저걸 너무 늦게 알았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올바른 투자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투자 방법은 이런 데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이라도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잡는 방식이 아니라 그 전부터 GTX 역이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됐었어. 그러면 그 주변의 아파트 값은 당연히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올바른 투자 방식인 거지. 지금 운정역 주변 아파트 값이 오른대 하면서 거기 막 뛰어 들어가지고 거기 사는 방식은 올바른 투자 방식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수도 있어.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맞냐? 그거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운정역 주변에 지금부터 사서 실거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건 투기가 아니라 정말 올바른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테니까. 거기서 실거주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버티다 보면은 GTX가 완공이 되고 실제로 이용이 될 때가 오면 분명히 아파트 값은 한 번 더 상승이 오를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과연 이제 확신이 안 서는 거지. 내가 지금이라도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이제 올바른 투자 방식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한 다음에 냉철 TV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기업 분석을 하고 요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을 펼치고 있잖아. 물론 다 팔 수도 있고 생각해서 더 갈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팔고 좀 더 기다렸다가 또 급등하면 팔고 나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급등했을 때 팔고 나올 때는 주식이라는 것도 그걸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거잖아. 분명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걸 사는 거거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 그 이유는 눈앞에 욕심 때문에, 눈앞에 큰 돈을 벌 것 같은 욕심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 사면 소외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사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욕심, 그리고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거기서 막 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그냥 자신만의 길을 가면서 이거는 공시가격, 난 다주택자다. 공시가격 1억 이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세 반영은 안 됐지만 언젠가는 시세 반영이 될 것 같다. 마치 부천의 그 부평에 내가 말했던 그 빌라 있잖아. 그 빌라가 언젠가는 될 것 같잖아. 자기가 보기에도 굉장히 낙후돼 있고 입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 준주거지라는 메리트 때문에 언젠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가격이다, 여윳돈이 된다 하면은 잡아두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야. 만약에 시간이 지나다가 그게 가치평가를 제대로 인정받아가지고 준주거지다, 메리트가 있다 하면서 날라갔어. 그러면 그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잡기에는 좀 늦는 거고 우리의 투자 방식과 맞지는 않는 방식인 거지. 부평이 아니라 부천 말하는 거지? 부천이다. 부천. 맞아. 부천이었구나. 난 부평이 무슨 말을 말하는 부천역인가 거야? 거기가? 부천이잖아. 맞아. 부천이에요. 엊그저께 방송하지 맞아. 않았어요? 엊그저께 방송. 정신 차려. 그 구독자가 결국엔 이제 실거주 한 채를 사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잖아. 그래서 그분이 실거주 한 채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아파트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왔던 거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아파트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인플레이션 상승처럼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그치만 내가 생각했을 때 돈이 되는 아파트는 이 아파트가 돈이 될 것 같다. 이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면 하면서 얘기를 해줬잖아. 그리고 임장을 간다고 하길래
간 김에 그 근처에 있으니까 그 아파트도 한번 보고 오세요라고 했어. 근데 갔다 보고 온 다음에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봤는데 자기가 봤던 아파트들은 방의 컨디션이 가격 대비 좋지가 않다. 크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비싸겠지. 그치. 근데 내가 말했던 아파트는 그분이 봤던 아파트는 4억 밑이었던 거야. 4억 밑에 치고는 방의 크기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둘이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던 거지. 근데 내가 말했던 아파트는 뭐 2억 8천, 3억 미만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치. 근데 방 크기도 어느 정도 돼. 근데 저층이고 굉장히 노후화됐어. 단순 노후화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도 굉장히 낙후됐어. 그래서 퇴근하고 혼자 이제 걸어오기에 약간 위험성이 있다. 그 정도.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잘 선택을 하라고 했거든. 근데 뭐 남자라고 한다면 내가 강하게 이 아파트를 그치. 사세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언젠지는 모르는 거야, 정말. 이제 그분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주변에 누가 돈 벌었고 얼마 벌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거에 동요되지 마시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꿋꿋이 순류대로 가다 보면은 역류가 일으켜졌을 때 이 역류자 또 나왔네. 역류가 일으켜졌을 때 그거에 나.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역류자, 순류자 요즘 미는 유행어인가 봐? 미는 거. 글을 너무 잘 썼어, 그분이. 뭐지? 그 메일 왔는데 그때 우리 결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누가? 침 나왔어. 침 튀겼어. 누가요? 아니 뭐 구독자 한 명이 이제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하나 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구독자 형들도 다 알 거야. 그게 그치.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랬는데 어떻게 뭐 만났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번외 스토리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구독자 제가 많아지면 거둬드렸어요. 줍줍 해서 이렇게 제가 아들내미 이렇게 하듯이 제가 거둬드렸습니다. 와이프가 마이너스 P 보고 줍줍 했는데 지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플러스 맞습니다. P가 많이 맞습니다. 붙었죠. 어떻게 보면 저도 저만의 길을 갔습니다. 순류. 그럼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정말 결혼이라는 게 모두가 플러스 되는 장사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그치, 어떻게 그치. 보면 결혼도 비즈니스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 맞아. 되는 장사를 해야지 맞아. 왜 마이너스 되는 맞아. 장사를 하냐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지. 뭐 그런 얘기 나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그럼 얘기야, 그런 그거. 얘기를 내가 자기한테 왜 해? 기분 여기서는 나쁘게. 왜 얘기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많이 흘러서? 자기가 이제는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그때는 마이너스였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고 하니까 플러스잖아. 그때 많이 찌질이었지. 그때는 너무너무 마이너스였어.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왜 마이너스 장사를 하냐. 플러스 장사를 해야지. 저는 인정을 해요. 왜냐면 그래서 그때 와이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우리 와이프 못 만났으면 국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정말. 근데 요즘은 국제 결혼도 돈 있어야 해. 그래?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그래, 이 사람아? 그래. 그래서 저는 거둬드렸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저만의 꿋꿋한 길을 가서 마이너스 P인 걸 알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줍줍해서 상승했죠. 많이 상승했지.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얹혀 살고 싶어요. 나한테. 그렇죠. 그치. 네, 기대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자기 빨리 이제 그래. 자발적인 은퇴를 시켜야겠다고. 그래. 참고로 제가 노세TV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손가락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픈 데가 막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40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노세한테 얹혀가려고요. 나를 먹여 살려라. 예. 먹여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해보면서 돈의 흐름을, 현금 흐름을 좀 많이 만들어야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는 잘 만났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만났고 뭐 이런 나중에 거는 라이브나 번외로 이런 데서 번외로 좀 한번 잡담할 얘기를 해보자고. 때, 잡담할 때 한번 해보자. 그래, 재밌겠다.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들 느낄 텐데. 왜 저래?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요. 안녕.